그 여론 동향을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매주 반드시 여론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탄핵 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지만 결국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여론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입니다. 진달래님 어서 오십시오. 경주마님, 오욱경님, 조식래님 반갑습니다. 여론, 리얼미터 조사가 월요일마다 발표가 되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리얼미터 여론, 오늘 발표된 여론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5일부터 7일 사이 여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기 전 여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여론에다가 약간의 플러스를 더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빼더라도 현재 그 오늘 발표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리얼미터 여론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발작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달래님,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미니네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 여론을 보면 조금 바뀐 트렌드가 보입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트렌드가 강화된 건데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가 정권 연장 44, 정권 교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권 연장하고 정권 교체가 오차 범위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줄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50이면 정권 연장은 40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였는데 그 차이가 6%포인트 정도로 준 겁니다. 뭐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움직이는 방향이 정권 연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연장으로 화살표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한 동시에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42.7, 33에 육박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리얼미터는 통상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잘 잡히는 여론조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주 광화문 집회나 국회 집회에서 국민의힘 쪽 지지층의 결집이 더 강하다는 건 봤지만 이렇게 리얼미터 여론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뭐 더 분석해 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드러나는 대로, 숫자가 드러나는 대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드러나는 대로 봤을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그쪽의 지지층 결집이 현재로서는 거의 최대치로 육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를 보시면 이게 뭐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지난주에 여야의 그러니까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가 한 뭐 10% 가까이 벌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붙은 겁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글쎄요. 경기도하고 호남에서만 정권 교체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주도는 인구가 너무 조금 잡히니까 빼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 여론이 더 높은 편입니다. 이거 되게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서울에서는 뭐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정당 지지도를 보더라도 지난주 정당 지지도는 약 한 7, 8%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쪽이 앞서 있었는데 이번 주 정당 지지도는 그새 국민의힘이 5% 올라가고 민주당은 3% 떨어져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초박빙이고 경기도도 초박빙이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 있고 강원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 있고 부울경에서도 앞서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앞서 있고 민주당이 앞서는 곳은 광주, 전라밖에 없는 거죠. 정당 지지도가. 제주는 인구가 너무 작게 잡히니까 그쪽은 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로 보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작적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 누누님 말씀이 맞는데요. 서울하고 경기도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가 인구의 반틈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기 때문이죠.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는 중이고 경기도에서도 어쩌보면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오차범위예요. 경기도에서는 오차범위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여론을 리얼미터가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민주당이 당황할 만 합니다. 예, 민희네님 여론조사를 자꾸 하는 이유는 흐름의 변화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와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그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아직 반영되기 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기 나온 여론보다도 국민의힘 쪽, 윤석열 대통령 쪽의 여론이 조금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5일부터 7일까지 리얼미터 여론이었고요. 또 동시에 오늘 발표된 여론이 하나 더 있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민희네님 하면 중요합니다. 이거 여론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 조사는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3월 26일 이후에 하는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야기는 이따 가기로 하고요.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좀 독특한 걸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 뭐 어떤 정치인을 물어봐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가 당연히 더 높아 보입니다만,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뢰도를 물어보니까 신뢰한다가 44.7, 신뢰하지 않는다가 52.9였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도층으로 가면 신뢰한다가 40.9, 신뢰하지 않는다가 54.3입니다. 조금 더 불신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주력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뢰한다가 77.7, 압도적이죠.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 불신이 진보층에서도 21.2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력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층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21.2라는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겁니다. 즉 진보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뉴스토마토 조사입니다. 이거는 4일에서 5일 사이에 조사한 뉴스토마토 조사입니다. 자, 그거 플러스 뉴스토마토 조사 또 재미있는 질문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즉 파면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을 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가 39.6, 결별해야 된다가 55.1입니다. 즉 국민의 다수는 탄핵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가 55.1인 겁니다. 중도층은 어떨까요? 중도층에서는 유지해야 된다가 36.9, 결별해야 된다가 56.6입니다. 전체 여론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결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어떨까요?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력 지지층입니다.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도 유지해야 된다가 57.2로서 물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탄핵되더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가 더 높습니다만 결별해야 된다도 21.2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도 중요한데 탄핵되고 나면 결별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도 꽤 높다. 21.2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2심 유죄가 났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출마해야 되나 불출마해야 되나 할 때 국민 전체로 보면 출마하면 안 된다, 불출마해야 된다가 53.3입니다. 국민의 다수는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 나왔을 때는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에서는 어떨까요? 중도층에서는
출마 36.8, 불출마 56.3입니다. 불출마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주력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는 어떨까요? 출마 77, 불출마 22.9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진보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21이 나왔었는데 진보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가 22.9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진보층, 이재명 대표의 주력 지지층에서도 2심 유죄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론조사 숫자를 놓고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일단 리얼미터하고 그 숫자를 보고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가 피크다. 민주당을 살짝 앞서는 수준이다.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 실제로 오늘 정도라면, 리얼미터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여론이라면 오늘 정도에서는 그보다도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걸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이 되는 경우라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표가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더 높다. 이재명 대표도 2심 유죄가 나온다면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더 높다. 이런 여론조사를 본 겁니다. 이 숫자를 머리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그냥 현재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여론이라는 게 정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 찌라시가 뭐죠? 그 일종의 유언비어일까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제 정보지죠, 정보지. 정보가 돕니다. 그런 정보를 저는 뭐 신뢰는 하지 않는 편인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 신뢰는 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용은 잘 안 하고 참고만 하는데 오늘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맞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맞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이 정보지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더라도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말도 있단다 정도입니다. 위에 써놨죠. 문자로 할 때 보통 그런 찌라시들은 받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갖고 옵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나도 누구한테 받은 거야 라는 걸 뜻하는 거겠죠. 받 해가지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찌라시 내용은 걸러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찌라시가 여러 개 돌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미 뭐 주말에도 아마 보수 쪽 유튜버들이 이 찌라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하셨던데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가 유력하다는 찌라시였습니다. 각하가 4, 인용이 4다. 현재 의견이.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거 없이 복수를 하듯이 찌라시라는 건 원래 근거가 없습니다. 찌라시라는 건 근거가 없고 믿지 말라고 있는 게 찌라시입니다. 자, 각하 4, 인용 4라는 겁니다. 근데 저 숫자를 보니까 각하 4는 이준숙 탄핵 심판할 때 이준숙 기각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죠. 그대로. 인용은 이준숙 인용을 탄핵 인용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네요.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린 경계선 그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걸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저런 찌라시가 돌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 헌법재판소. 토요일 날은 통상 헌법재판소는 평일을 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 주중의 날짜를 골라가지고 하고 토요일 날은 통상 평일을 하지 않는데 아무튼 찌라시 내용에 따르자면 토요일 날도 재판관 평일을 했더라라는 찌라시였고, 근데 그 중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하라는 말은 파면하면 안 된다를 주장하는 거죠. 형법상의 내란 혐의를 형법상 내란 혐의의 유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탄핵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다더라. 이런 말을 찌라시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찌라시 내용은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공수처의 불법 수사,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내란죄 증거 능력 부재, 뭐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선제 탄핵할 수 없다. 유죄 입증이 안 되고 있다. 형법상의 내란 혐의가 유죄 입증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탄핵하는 주요 사유가 내란 혐의인데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안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국적 탄핵 반대 집회 당연히 열리고 있고 4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여론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심각한 견해 차이로 3월 14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선고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 3월 말 선고를 심의 중이다. 뭐 이런 찌라시 내용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뭐 일부러 찌라시 내용을 한번 슬쩍 본 거예요. 이런 찌라시가 도는데 그걸 믿을 건 아니고요. 5대3이라는 찌라시도 있고 4대4라는 찌라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돌 정도로 지금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과 찌라시가 이렇게 돈다는 건 실제로 이제 여론이 딱 붙어 있거나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론이 앞서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짱짱한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던 혹은 추천했던 이데올로기적인 기준,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서로 완전히 그냥 딱 반대편에 서가지고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싸움의 상황에서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줄 서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추정 가지고 이런 찌라시를 썼는지 아니면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이 찌라시가 만약에 일말의 진실이라고 담고 있다면, 예상하자면 아마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찌라시가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근거는 그걸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명, 8명이죠 지금은. 그 8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8명을 보좌하기 위해서 약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녹취를 타이핑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안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300명이 넘는 조직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정보는 밖으로 새 나옵니다. 아무리 비밀 엄수 각서를 쓰고 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보가 새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찌라시가 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일단은 그래서 현재의 여론과 찌라시를 말씀드렸고, 즉 여론이나 찌라시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과 관계된 평이나 판결이 오늘까지도 판결에는 못 도달했다라는 연합뉴스TV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심판의 종국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여론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오늘 아까 보도됐던 연합뉴스TV의 기사가 맞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날짜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결, 서로의 의견을 묻는 거, 넌 누구? 넌 누구? 해가지고 의견을 묻는 그 과정까지도 가지 못했다라는 연합뉴스TV의 보도가 맞다면 글쎄요, 이번 주 안에 결론 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찌라시대로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못 난다면, 어쩌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그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